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9일 ITQ 한글 B형 기출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들 B형 기출문제는 실제 시험지에서 나오는 거, 실제 고사장에서 받는 시험지처럼 흑백으로 문제를 풀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알려드리지만 실제 고사장에서 받는 시험지는 칼라가 아니고 흑백이라는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블로그에 올려져 있는 답안 파일이나 그 PDF 시험지는 칼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시험지는 칼라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한글이나 파워포인트에서는 색상에 관련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시 조건에 나와 있는 색상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변경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시작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제일 먼저 시험장에 들어가 주셔서는 용지 설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용지 설정을 해 주실 때는 뭐를 눌러서 F7을 눌러서 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F7을 딱 눌러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용지 여백의 위쪽 머릿말, 꼬릿말 아래쪽은 얼마로 바꿔 주셔야 되냐면 10으로 변경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은 11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한 번 확인하고 또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잘못해서 숫자가 하나가 더 들어갔거나 또 누락이 됐거나 그러면 완전히 용지 여백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작업이 출력 결과와 같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죠? 그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본인 자리에 앉았을 때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메뉴에 보면은 보기라고 하는 메뉴 있죠. 이쪽에 요 보기라는 메뉴를 눌러주셔서 요쪽에 나와 있는 요 부분 보이시죠? 요쪽에 나와 있는 요 부분에서 요 쪽윤각에 선택이 되어 있는지 좀 보시고 요 쪽윤각이 이렇게 눌러져 있어야지만요. 여러분들 여기 머릿말 들어가는 부분들이 또 꼬리말을 집어넣거나 쪽번호를 넣는 부분이 확인이 되니까요. 이 쪽번호가 나와 있어야 되고요. 요 문단보호라고 나와 있는 거는 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조금 불편해요. 내가 엔터를 한 번 눌렀는지 두 번 눌렀는지 확인하기가 좀 어려우니까요. 문단 번호에도 문단 보호에도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요 그림, 삽입한 그림이 보여야 되니까 그림도 체크가 돼야 되고요. 요 교정 보호도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본인 자리에 앉으시면은 요게 잘 되어 있는지 한 번씩 눌러서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문단보호가 체크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눌러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제 저장을 또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장을 할 때는 요 파일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나오죠. 이 부분을 눌러주시고 요 부분을 눌러주셔서 요 문서라고 하는 폴더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ITQ 폴더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다가 이 파일 이름과 파일 형식이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고사장이 다 변경이 되어 있어서요. 이 파일 형식이 한글 표준 문서 HWPX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 형식이 뭘로 되어 있는지 그래서 HWPS로 되어 있으면 놔두시고요. 여기 파일 이름에다가 여러분들의 수험번호 이렇게 입력을 해놔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써주시고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잘 보시고 띄어쓰기는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저장한 파일이 이렇게 이쪽에 나타나요.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제목 표시줄 위에는 본인의 수험번호가 나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문제를 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쪽에 보시게 되면 이 아래쪽에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부분 제가 이 부분을 매번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해드리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 각 항목은 지정된 페이지의 출력 형태와 같이 정확히 작성하기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항목은 뭐가 된대요? 0점 처리가 된대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거는 총 3쪽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3쪽을 만들어야 되는데 1쪽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 2쪽에 들어가야 되는 거 3쪽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정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페이지에다가는 기능평가 1이라고 해서 문제 번호를 안 넣어주시면 안 돼요. 문제 번호를 꼭 넣어주셔야 되고요. 2페이지에다가는 기능평가 2에서 문제 번호를 꼭 표시를 해주고 3번과 4번을
꼭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다가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 작업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차트를 안 했다라고 해서 공간이 남으니까 거기에다가 도형을 만들거나 수식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를 정확히 구분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간혹가다 보시게 되면 감독하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1페이지에다가 수식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수식이 0점 처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꼭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타일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능평가 1번에 이 스타일은 이제 나오는데 이 스타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용을 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 여기다가 1점 하고 엔터 누르고 문제 번호 옆에는 아무것도 입력하는 게 아닙니다. 1점하고 엔터를 눌러서 밑으로 내려가는데요. 이 영문을 입력을 할 때는 쭉 이어서 쓰시고 영문이 끝나는 곳에서 엔터를 한 번 눌러주고 아래쪽에다가 한글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특히 이 스타일의 영문을 입력을 할 때는 영문 대소문자 꼭 구별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띄어쓰기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이런 한글도 그렇고 영문도 그런데요. 이렇게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쉼표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쪽에도 보면 이렇게 쉼표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쉼표가 들어가 있는 곳 다음에는 이렇게 한 칸을 띄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이 다 됐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요 부분을 범위를 딱 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숫자 번호는 선택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스타일 들어가는 단축키 뭐를 눌러서 F6을 눌러주시면 돼요. 단축키 F6을 눌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 주시고 나서 여기에 보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더하기 나와 있는 요 부분 있죠? 요게 이제 새로운 스타일을 추가하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얘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스타일 이름을 그대로 똑같이 적어놔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COU 이게 이제 대문자가 아니고 소문자이기 때문에 요 대소문자도 구별을 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입력을 해놔 주시면 됩니다. 요 스타일 이름의 스페링도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요 문단 보호라고 문단 모양이라고 나와 있는 요거 있죠. 요 부분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버튼을 눌러서 요 버튼을 눌러주셔서 왼쪽 여백은 얼마다? 15로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요 문단 아래는 얼마로? 10으로 변경을 해놔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설정 버튼 눌러주시고 다시 여기 글자 모양이라고 나와 있는 요 부분 있죠? 요 글자 모양은 여기에 있는 내용을 말해주는 건데요. 이쪽에서 보시게 되면 한글과 영문의 글꼴이 서로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글자 모양을 눌러주시고 일단 글꼴을 남겨두고 이 뒤에 있는 부분들을 먼저 수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크기는 10으로 나오니까 놔두시면 되고 요 장평이라고 하는 걸 얼마로? 95로 변경해 주시고 자가는 얼마다? 5%다.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고 나서 이쪽에 보면은 언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언어에 가서 한글을 눌러주시고 옆에 있는 글꼴에 가셔서는 뭘로 바꿔주시면 돼요? 궁서입니다. 궁서. 어떤 구독자님께서 궁서 말고 궁서체로 바꾸면 안 되냐고 하는데요. 안 돼요. 그죠? 여기에 보면 글씨체가 궁서라는 거 따로 있고 궁서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요. 우리 누르는 뭐 식별이 안 돼서 그냥 똑같은 글씨체인 것 같지만 문제에서 궁서라고 나와 있으니까 꼭 궁서를 눌러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영문 글꼴에 가서 영문의 글꼴은 뭐로 바꿔 주셔야 돼요? 도둠이에요. 그래서 여기 도둠을 눌러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 있죠. 95호로 되어 있고 한글을 눌러주셔도 글꼴이 바뀌고 밑에 장평 자가는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설정을 눌러주시고 추가를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에 지금 등록한 요 스타일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범위 지정한 부분 있죠? 이 부분에만 요 스타일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설정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갔고요. 여러분들이 확인할 거는 뭐냐면 요 끝부분에 끝나는 문장 요 글자가 같은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쪽이 끝나는 부분이 같다라는 건 오타가 좀 없다라는 얘기겠죠.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 1번 스타일이 다 했으니까 요 저장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엔터를 눌러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요 부분이 계속 요걸로 나타나요. 카운셀링이라고 하는 뭘로? 스타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요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다시 눌러서 요 바탕글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 부분을 뭐로 바꿔준다? 바탕글. 바탕글은 맨 처음에 불러왔을 때처럼 함초롱 바탕에 10으로 이렇게 나와 있게 저절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이 부분만 눌렀을 때 이 카운슬링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1번과 2번은 이렇게 몇 번 엔터를 눌러서 좀 간격을 두셔도 됩니다. 2점 눌러주시고 아래로 내려가서요. 이번에는 요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표하고 차트 문제가 나오는데요. 표를 정확하게 잘 만들어 주셔야 그 표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표를 먼저 만들 건데요. 요 표가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내려가는 게 칸이에요. 그래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 있는 요 부분이 뭐가 되냐면 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은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다 클릭하고 입력에 가서 여기 나와 있는 요 표, 요 그림 있죠? 얘를 눌러주세요. 눌러주게 되면 줄수, 칸수가 나옵니다. 줄수는 5줄, 칸은 6칸. 그쵸? 그리고 반드시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하는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여기 있는 왼쪽과 여기 오른쪽 끝이 딱 맞게끔 표의 크기가 맞춰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자처럼 취급을 체크하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만들기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이 딱 맞게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표 전체를 다 범위를 지정을 할 텐데요. 표 전체 범위를 지정하는 거는 마우스로 지정하거나 키보드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단축키를 이제 이용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F5를 우리가 단축키를 지정을 할 때는 F5를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F5를 누르면 한 칸만 지정이 되니까요. 3번을 눌러주세요. 커서의 위치는 상관이 없습니다. F5를 3번을 눌러주면 제가 여기다 놨어요. 커서를. F5를 3번을 눌러주게 되면 전체가 범위가 이렇게 지정이 돼요. 그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 왼쪽에 있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방향키를 한 번, 2번을 늘려서 표의 높이를 약간 늘려줄 거예요. 너무 붙어 있으면 납작하게 보여서 모양이 안 예쁘니까요. 또 너무 늘려주면 또 안 맞겠죠. 종이 여백도 안 맞을 수도 있고 하니까 2번만 늘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은 1번과 2번을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표 전체는 요 캡션에 해당하는 부분은 글꼴하고 글자 크기를 굴림의 10으로 바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요 모든 글꼴 눌러주고 하면은 요 굴림 보이죠? 굴림 눌러주시고 크기가 10. 그리고 문자는 가운데 정렬이니까 요 가운데를 눌렀어요. 요 가운데를 눌러주게 되면은 문단 보호가 이렇게 가운데로 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숫자가 오른쪽이라고 했는데 요 숫자가 들어가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 범위를 지정해서 여기를 따로 이렇게 범위를 쭉 지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오른쪽 정렬을 눌러주게 되면 요 문단 보호가 오른쪽으로 가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작업을 해놔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김쌤은 요거를 먼저 더 할 거예요. 요 캡션이라고 나와 있는 거. 캡션. 그래서 여기 아래로 내려가서 보시면 요 표 위에 있는 요 부분 있죠. 요게 바로 뭐다? 캡션이다. 요 캡션을 지금 넣든 나중에 넣든 최종적으로 넣기만 하면 되기는 해요. 그런데 깜빡하고 안 집어넣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집어넣는데 글꼴을 안 바꾸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표에서 이 50점 만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자꾸 깎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캡션을 진행을 할 건데요. 이 캡션을 넣을 때는 커서가 안에 있으면 됩니다. 안에 있고 이쪽에 보면 표에 관련된 메뉴가 이렇게 2개가 있는데요. 이 캡션에 관련된 거는 이 끝에 있는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얘를 누르고 얘를 눌러주시고 얘를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쪽에 이렇게 캡션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얘를 눌러주시고 캡션의 위치는 어디가 된다? 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를 눌러주면 표 1이라고 뜨죠? 요거를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요 내용을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사이버 범죄 가로 열고 해킹이다 가로 닫고 발생 현황 단위 띄어쓰기 여기 다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띄어쓰기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아까 여기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표 전체, 표 캡션의 글꼴은 굴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이쪽에 끝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정렬을 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완벽하게 1번과 2번을 다 해결을 했어요. 셀 배경색을 노랑으로 바꾸라고 했는데요. 컬러가 아니니까 회색 빛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 그래서 지금 어디냐 하면 이렇게 있는 이 부분이 지금 노랑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맨 끝에 있는 열의 맨 끝에 있는 한 칸과 맨 아래에 있는 부분을 남겨두고 이 부분이 이제 노란색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색깔 바꿔주는 단축키는 C예요. 테두리에 관련된 거를 바꿔줄 때는 단축키가 뭐다? L이다. 그쵸? 그리고 어떤 칸과 칸을 합칠 때 들어가는 단축키는 M이에요.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색깔 바꿀 때는 C, 테두리를 바꿀 때는 L, 합칠 때는 뭐다? M이다. 요게 이제 C는 컬러, 요 L은 라인, 합치다는 머지, 그거의 앞글자 따서 C, L, M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색깔 바꿔야 되니까 뭐 눌러야 돼요? C. 그래서 색. 여기 면색을 무슨 색깔로 바꿔라? 노랑으로 바꿔라. 뭐 본인이 원하는 색깔을 막 눌러주시는 게 아니라 요 표준색에 관련된 건 여기 아래쪽에 있어요. 여기서 선택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고 여기 갖다 놓으면 노랑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얘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되고, 요 4번에 보면 한글의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빈칸에다가 합계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직 숫자를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맨 나중에 할 겁니다. 그리고 캡션은 이미 했어요. 요게 캡션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 선 모양을 바꾸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선을 모양을 바꾸려고 이제 보면 우선 일단 바깥쪽이 이중실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F5를 3번을 눌러서 범위를 다 지정을 해주시고 아까 테두리 바꿔주는 단축키는 뭐라 그랬어요? L이라고 했잖아요. 요 L을 눌러주는 거예요. L을 눌러서 테두리의 종류는 이중실선의 바깥쪽이다. 이중실선의 바깥쪽이다. 설정 버튼 눌러주시고 다시 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아래쪽이 또 이중실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L을 눌러서 테두리의 종류를 이중실선의 뭐다? 아래쪽이다. 그리고 설정을 눌러놔 주시면 되고요. 또 이쪽이 또 이중실선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주시고 L, 그 다음에 테두리의 종류를 이중실선의 여기에요. 오른쪽 여기를 눌러주시고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X자 모양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 부분에 여기 대각선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 부분을 변경해 주시기 위해서도 얘도 테두리예요. 그래서 한 칸 범위 지정하고 이렇게 한 칸만 범위 지정할 때 이 마우스로 하는 것도 되게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럴 경우에는 커서를 여기다 놓고요. F5를 그냥 한 번 눌러주면 돼요. 이럴 때는 한 칸만 범위를 지정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F5를 몇 번 눌러준다?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를 눌러주시냐면 L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L을 눌러주셔서 이 대각선에 양쪽을 눌러주시면 돼요. 설정 눌러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테두리까지 변경이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테두리까지 다 하고 나시면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쪽에 나와 있는 여기 숫자 잠깐 한번 보시면 여기 숫자의 천 단위마다 이렇게 쉼표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요 쉼표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걸 일일이 여러분들이 키보드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 쉼표를 어떻게 입력을 하는지 알려드릴 거니까요. 우선은 내용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내용을 다 입력을 하시고 나면은 여기에 이렇게 천 단위 기호가 들어가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직접 쓰셔도 됩니다. 직접 입력을 해주셔도 되지만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만 다 입력을 해놓고 범위를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쪽 아래쪽에 가서 보면 천 단위 구분 쉼표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눌러주게 되면은
자리점 넣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천 단위가 해당하는 부분에는 저절로 쉼표가 생겨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하시게 되면은 좀 더 좀 빠르게 내용이 입력이 되겠죠. 그 방법을 좀 기억을 해놔 주시면 되고요. 아까 계산 기능을 못했잖아요. 요 계산 기능에 있는 요 합계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계산을 하고자 하는 부분하고 요 계산을 하고자 하는 요 부분과 답이 나와야 되는 부분까지만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만 지정하시는 거예요. 필요치 않은 부분을 범위 지정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눌러주셔서 이쪽에 가면 블록 계산식이 있어요. 요 블록 계산식에 들어가서 뭐를 눌러주면 된다? 블록 합계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합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표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 표가 다 완성이 되면은요, 또 저장 한 번을 눌러 주시는 겁니다. 저장 한 번을 눌러 주시고, 이 표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아래로 내려가서 이렇게 차트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1번과 2번이 차트의 내용하고 어떤 차트를 만들 건지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년, 19년, 18년도 그 다음에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쪽에 나와 있는 이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차트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요 입력에 들어가서 여기 차트를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가로막대형이 여기 나와 있고 세로막대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로막대형이 나오면 요 모양일 거예요. 그리고 세로막대형은 요 모양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세로막대형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로막대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로막대형과 세로막대형의 차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여기를 눌러서 요 세로막대형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X 닫아주시면 되고 차트가 여기 위로 이렇게 나와요. 표 위로. 그래서 표 위로 나오는 거를 표 아래로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트가 선택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여기 또 추가된 메뉴가 이렇게 뒤에 나옵니다. 더 차트의 위치를 이동하는 거는 요거예요. 요거를 눌러주시면 돼요. 얘를 눌러주면은 이쪽에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얘를 딱 선택을 하게 되면 차트가 아래로 내려갑니다. 내려가게 되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에서 옆으로 늘려주면 돼요. 요 부분에서 크기를 옆으로 늘려주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 만들어 놓은 표 있잖아요. 그 표랑 크기가 비슷하게 해주시면 돼요. 너무 나가면 안 되니까 표보다는 조금 작아도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1번과 2번이 이제 해결이 됐고요. 3번, 4번, 5번을 하셔야 되는데 3, 4, 5번을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글자판이 한으로 되어 있는지 꼭 보고 글꼴을 변경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부분이 뭐로 되어 있으면 안 되냐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여기서 글꼴을 우리가 아무리 바꿔봤자 글꼴이 변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을 눌러서 요 한국어 똑같이 한국어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한국어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요 부분이 여러분들이 나와 있게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한 번씩 해놔 주십시오. 그리고 차트 제목이라든가 뭐 이런 거 범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요. 요 차트 메뉴에 있는 요 차트 디자인이라고 나와 있는 요 메뉴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은 차트 구성 추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가서 이 차트에 필요한 부분을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안 나오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일단 우리 차트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가로 눈금선이 없잖아요. 요게 이제 눈금선인데 요 눈금선이 없기 때문에 눈금선을 빼버려야 돼요. 그래서 차트 구성 추가에 들어가면 요 눈금선에 요 체크되어 있잖아요. 얘를 빼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요 내용을 쓰려고 한다 그러면 이 제목을 쓸 수 있는 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또 들어가서 축제목 기본 가로죠. 세로가 있고 근데 여기가 세로죠. 세로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축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 4, 5번을 풀기 전에 먼저 나와야 될 거는 나오게 하고 또 필요 없는 거는 또 안 나오게끔 해제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 요 3, 4, 5번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3번에 차트 제목을 지금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얘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제목 편집으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제목을 써주세요. 연도별 사이버 범죄 해킹 가로 닫고 발생 현황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글꼴을 지금 보시게 되면 굴림 진하게 12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서 굴림을 바꿀 때 찾으려면 어렵기 때문에 기억을 눌러요. 그러면 굴림으로 바로 가고 한글에 있는 글꼴만 바꾸는 게 아니라 영문의 글꼴도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 진하게 그리고 크기는 얼마다? 12로 변경을 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눌러놔 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있는 요 속성을 또 변경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제목 속성 나와 있죠. 여기 들어가서 채우기는 흰색, 그 다음에 선은 테두리는 요 검정 요거 바꿔주시고 여기가 이제 속성이에요. 이 부분에 여기 들어가 주셔서 그림자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를 눌러 주셔서 그림자는 대각선 오른쪽 아래 요게 되겠죠. 얘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바꿔주시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제목 외의 전체 글꼴은 굴림의 보통의 15로 해주라고 했고 축제목과 법내 얘가 축제목이고 얘가 법내잖아요. 요거는 출력 형태에 나와 있는 거하고 동일하게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해결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하실 때는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 얘가 3번, 얘가 4번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축제목을 먼저 눌러주셔서 시험지에도요 저처럼 지금 번호 써놓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목 편집에 여기에다가 뭐라고 적어주시냐면 단위 한 칸 띄고 땡땡 건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굴림으로 써주시면 돼요. 굴림 여기도 뭐다? 굴림이다. 굴림 보통 10이에요. 그죠? 더 설정 눌러주시고 방향이 이 방향이 아니고 가로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제목 속성에 맨 끝에 있는 요거죠. 요 방향을 얘를 눌러주는 거예요. 눌러서 요 글상자를 뭐로 바꿔준다? 가로로 변경을 해놔주신다.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도 이제 2번이 여기잖아요. 얘를 눌러주셔서 여기 글자 모양 편집에 들어가서 굴림 기억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기억 그러면 굴림으로 바로 나옵니다. 설정을 눌러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여기 글꼴을 바꿀 때요. 아예 얘를 같이 해버려도 돼요. 요 눈금 요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요런 거 나오는 거 요거를 지금 해주셔도 상관이 없고 나중에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요거 글꼴 바꿀 때 같이 하죠. 뭐 이렇게 해서 출속성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최소값은 지금 0으로 되어 있고 최대값은 2000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주단위도 지금 500씩 나와 있잖아요. 요 눈금선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요 단위에 있는 주단위와 보조단위를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 놓고 주단위가 500이면은 보조단위는 얼마로 바꿔주시냐면 500에서 0.1을 뺀 값만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499.9가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요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요 부분. 단위의 주단위는 500이다. 왜 500이에요? 요거는 0에서 500씩 커졌으니까 주단위는 500이고 보조단위는 500에서 0.1을 뺀 값을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면은 눈금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주눈금이 바깥쪽으로 되어 있지만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주눈금을 바깥쪽으로 바꿔주고 요 보조 눈금도 바깥쪽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해주신다라는 거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변경해 주시고 요 2번은 또 글꼴 바꿔야 되겠죠. 또 글자 모양 편집에 가서 굴림 여기도 영문으로 되어 있으면 굴림이 안 나와요. 그죠? 굴림 그 다음에 여기도 굴림이다.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다음 여기는 눈금선은 나와 있으니까 놔두시면 되고 그 다음 법내 오른쪽 버튼 들어가서 글자 모양 편집에 굴림 그리고 여기 또 가서 굴림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놔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테두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우리가 법내 속성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여기가 그리기 속성이에요. 그래서 얘를 눌러 주시는 거예요. 그죠? 얘를 눌러서 여기 선 있죠? 요 선에서 여러분들 요 검정을 눌러 주시면 돼요. 얘를 클릭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바꿔 주시게 되면은
똑같은 모양의 형태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저장을 눌러서 차트까지 저장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페이지에다가는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2페이지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강제로 페이지를 바꾸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는 컨트롤 엔터를 눌러도 되지만 김쌤은 Alt, Shift 엔터를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과 이쪽에 쪽번호가 생기지 않아요. Alt, Shift 엔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 놓고 Alt, Shift 엔터를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 페이지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는 기능평가 수식하고 도형이 나오는데 우리가 수식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3번이죠. 3점 엔터 이렇게 해주시고 첫 번째 수식은 1번이니까 이렇게 가로 안에 1번을 써주시면 되고 띄어쓰기 한 번을 해놔주세요. 그리고 나서 입력에 가서 수식 눌러주시고 여기서 이제 분수가 나왔으니까 분수 눌러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수식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 영문, 대소문자 구분하셔야 되고요. 수식에서 수식으로 이동할 때는 탭키를 이용해서 이동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F예요. F 대문자. 이 상태에서 탭을 눌러요. 탭. 우리 키보드에 있는 요 탭이라고 나와 있는 키 있잖아요. 이 키를 한 번을 눌러주면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이 되는 겁니다. 탭을 한번 눌러주고 현재 커서가 있는 위치는 빨갛게 표시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 2는 아래 첨자죠. 여기 아래 첨자에서 2. 지금 이 아래 첨자이기 때문에 커서 길이도 되게 조그맣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탭을 누르면 아래 첨자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길이가 커서 길이가 좀 길어졌죠. 탭을 눌러주면 또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는 해주시고 T 아래 첨자에 들어가서 2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탭을 눌러서 빠져나오고 K 그리고 다시 내려가서 아래 첨자에 1이다. 다시 탭 눌러서 빠져나와 주시고 분수 그리고 T 또 아래 첨자죠. 여기 가서 아래 첨자 1 그리고 탭을 눌러서 나오면 빠져나왔고 다시 탭을 눌러서 내려가면 D를 적어주시면 돼요. 다시 탭을 눌러주신 다음에 는 그리고 2 해주시고 요 곱하기 기호는 영문 X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은 더하기 빼기 나와 있는 곳 있죠? 여기 들어가서 요 곱하기 기호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10 그리고 위첨자 들어가서 마이너스 요 7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탭을 눌러주신 다음에 분수 여기 분수에 딱 들어가서 T 아래 첨자 그 다음에 뭐예요? 1 다시 탭을 눌러주신 다음에 탭을 안 누르고 하면 그 다음 T가 아래 첨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T 눌러주시고 다시 아래 첨자 2 탭 눌러서 아래 첨자에서 빠져나오고 다시 탭을 눌러서 D로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시험 보실 때는 지금 이렇게 같이 풀거나 그럴 때는 아예 어려운 수식이 아니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시험 볼 때는 이런 부분에서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래 첨자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그냥 T를 입력을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요 빠져나갈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요 문 있죠? 얘를 눌러서 빠져나가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뭔가 틀려서 수정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더블 클릭하면 도로 들어가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띄어쓰기 좀 해주신 다음에 가로 안에 2 한 칸 띄어쓰고 다시 수식에 들어가요. 수식에 들어가서 요 적분 첫 번째 거 눌러주신 다음에 A 탭을 눌러주셔서 B 다시 탭을 눌러주시고 X F 가로 안에 X 요거는 그대로 그냥 써주시면 되겠네요. DX는 는 그죠? 여기까지는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 다시 분수 들어가서 1 탭을 눌러주신 다음에 B-A입니다. 그다음 다시 탭을 눌러주시고 또 요 적분 기호를 딱 눌러주신 다음에 아래 여기 있는 커서 빨간색 나와 있는 부분이 A죠. 탭 눌러주시고 B 그 다음 탭 눌러주신 다음에 X, D, X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다시 분수가 나왔기 때문에 분수를 눌러주신 다음에 A 더하기 B 그리고 탭을 눌러서 2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1번보다는 2번이 훨씬 더 쉽겠네요. 빨리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또 빠져나가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고 촉박하신 분들은 둘 중에 하나만 하셔도 20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장 버튼을 해주시고요.
또 엔터 눌러서 아래로 쭉 몇 번만 엔터를 좀 눌러보도록 할게요. 4점. 그래서 도형을 이제 해주셔야 되는데 요 도형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꼭 2번에 있는 요 문제를 요거를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됩니다. 도형의 면색은 지시사항이 없으면 색 없음을 제외하고 꼭 서로 다르게 임의로 지정해야 된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죠? 그거 기억을 해놔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로 내려가서 보면은 표를 또 만들 때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셔야 되는 게 반원이냐 직각이냐 그 다음에 둥근 모양이냐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표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지를 받으면 시험지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뭐 그리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1분 정도는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럴 때 이 시험지에다가 둥근, 반원, 직각 이렇게 적어 놓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 도형 작업을 할 때는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는 맨 바닥에 있는 걸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 맨 바닥에 있는 요 직사각형을 먼저 만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만들 때는 어디에서 요 입력에 가서 요 사각형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글상자라고 나와 있는 것만 글상자로 만들어 주시고 나머지는 직사각형 원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눌러서 대강 그려주세요. 이렇게 대강 그려주시고 면색은 자유롭게 바꿔주는 거죠. 문제에서 뭐 흰색으로 바꿔라, 노랑으로 바꿔라, 빨강으로 바꾸라고 하면 그걸로 바꿔주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색상을 만들어주되 넣어주시면 되는데 중복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서 변경을 할 때는 기본 선 채우기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기본 선 채우기 순서대로 가주셔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1번 기본에서는 사이즈예요. 130, 145 크기 고정에 체크. 선에 들어가서는 직각인지 또 둥근 모양인지 반원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여기 선에 들어오라고 한 거였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 맨 바닥에 있는 거는 직각이에요. 그러니까 직각되어 있죠. 채우기는 본인이 원하는 색상 그 대신 너무 진한 색으로 하게 된 모양이 안 예쁘니까 조금 흐린 파스텔 톤으로 해주시는 게 모양이 예쁘겠죠. 그래서 요거를 요 살을 기준으로 해서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또 약간 오른쪽으로 좀 가게끔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디서 위에서 아래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요거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은 여기 글상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상자를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게 글상자죠. 얘를 눌러서 옆에다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가장자리를 클릭하신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하세요. 더블 클릭을 하고 여기 기본에서 90 그 다음에 뭐다? 17이다. 크게 고정해 주시고 선에 들어가서 얘는 지금 반원이죠. 요거는 반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모양이 반원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채우기는 여기 문제에 보니까 파랑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컬러가 아니니까 색깔 구별이 안 되는데 얘를 보고 파랑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면색에 들어가서 무슨 색깔이다? 파랑이다. 바꿔주시고 설정을 눌러주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위치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왼쪽 오른쪽 균형을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고 약간씩 이동을 할 때는 방향키로 조정을 하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여기 궁서로 바꿔야 되겠죠. 요 글씨체를 궁서로 바꿔주시고 크기는 22예요. 직접 쓰면 꼭 엔터를 눌러줘야 된다. 그리고 글자 색깔은 하얀 색깔. 하얀 색깔 가운데 정렬. 그렇죠? 그 다음에 내용을 쓸 때는 다른 데 클릭했다가 여기를 클릭해요.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이다. 이렇게 해서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는 여기 있는 요거를 또 사각형을 하나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반원으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요 직사각형을 옆에다 그려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려서 완성이 된 걸 갖다 옮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하셔서 기본 크기 얼마다? 120에 그 다음에 50 크기 고정해 주시고 선에 들어가서 얘는 둥근 모양이에요. 얘는 무슨 모양이다? 둥근 모양이다. 그리고 채우기는 원하는 색상, 중복되지 않은 원하는 색상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위아래에서 약간 떨어져 있죠. 위치를 여러분들이 출력 결과를 보고 요 간격도 비슷하게 자리를 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되는 게 이 사이버 범죄라고 하는 글맵시예요. 그래서 글맵시를 할 때는 반드시 이 커서를 이렇게 바깥쪽을 한번 클릭하고 시작하세요. 클릭하고 입력에 가서 요 글맵시, 요 가나다라고 나와 있는 거 요거 보이시죠? 얘를 직접 눌러 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뭐라고 써야 되냐면 사이버 범죄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글맵시 모양이 여기에 보면은 문제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오타 없이 요 사이버 범죄를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요. 여기 밑에 보면 글맵시 모양을 육각형으로 바꾸라고 했죠. 여기 육각형 바꿔주시고 글꼴을 굴림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쭉 올려서 요 글림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글맵시의 색상이 지금 빨강입니다. 요 색상 변경 안 해주시면 안 되겠죠. 설정을 눌러주시고 여기에 사이버 범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잠깐 보면 이렇게 뒤로 가 있죠. 요 D형 이 도형 뒤에 지금 글맵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글맵시를 지금 옮겨주게 되면 이 도형들 뒤에 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 기본에 들어가 주셔서 사이즈를 40에 40으로 변경하고 여기 위치라고 나와 있는 여기 있죠. 여기에서 요 세 번째 거를 눌러 주셔야 돼요. 나비 그림이 세 번째 거를 눌러서 얘를 앞으로 나오게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설정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앞으로 나와요. 그죠? 그리고 요 글씨의 색깔을 바꿔주는 것도 우리가 글꼴색에서 바꿔주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요 채우기에서 변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채우기를 눌러서 요 면색을 뭐로 바꿔주시냐면 빨강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빨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보고 사이버 범죄 잘 갖다 놔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삽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그림을 삽입을 할 때도 커서는 바깥쪽에다 놓고 한번 클릭하세요. 입력에 가서 그림, 요 문서에 가면은 우리 어디 폴더에 ITQ, 요 ITQ 픽처 폴더에 들어가면은 로고 2번이 있습니다. 요 로고 2번을 선택을 해주시고 요 문서에 포함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열기 눌러주신 다음에 옆에다가 이렇게 대충 그려보세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글매십처럼 도형 뒤로 갑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기본에서 크기를 얼마로 50에 높이를 35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얘도 앞으로 빼야 돼요. 글맵시하고 그림은 이렇게 앞으로 빼주셔야 된다는 걸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림에 들어가서 여기 나와 있는 요 그림에 들어가서 여기 그림을 요 그림 효과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요거를 회색조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주세요. 그죠?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앞으로 나와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바꿔놔 주시면은 되겠죠. 그래서 위치만 잘 보시고 뭐 정확할 수는 없겠지만 비슷한 위치에다 갖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아래에 있는 여기 부분을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가서 보시게 되면은 요 아래쪽에 직사각형이 있고 여기 둥근 모양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은 먼저 사각형을 그려서 아래쪽에 있는 걸 먼저 하는 겁니다. 더블 클릭을 해주시고 크기가 얼마다? 15, 15다. 여기 15, 15 크기 고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선은 지금 선은 직각이었잖아요. 그래서 직각 놔두시면 되고 채우기 색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 아무거나 눌러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죠? 15, 15. 아, 여기 직사각형이 요 밑에 있는 거네요. 맨 밑에 있는 거. 그래서 여기 크기가 돼야 되네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15에 5인데 제가 15, 15로 했어요. 그죠? 이 크기를 좀 잘못 봤네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저처럼 사이즈를 지금 잘못 봤단 말이에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더블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기본에 가면은 얘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거는 여기에 크기 고정을 고정해 놨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요걸 풀어요. 풀어주시고 5죠. 여기 5를 제가 15로 했어요. 그죠? 15의 사이즈가 얼마다? 높이가 5예요. 5. 여기 15에 얼마로 되어 있다? 5로 되어 있어요. 저처럼 잘못 보면 안 됩니다. 설정을 눌러주시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직사각형 그리기를 하나를 더 그려요. 요 하나를 직사각형을 하나를 여기다 더 그려주신 다음에 또 더블 클릭해서 크기를 10, 그 다음에 높이를 얼마로 바꿔요? 15. 이렇게 15로 바꿔주시고 크기 고정해 주신 다음에 이 선이 여러분들 이제 선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여기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요 선이 둥근 모양이잖아요. 요런 거 놓치시면 안 돼요. 둥근 모양. 요걸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면색이, 여기 체육에 가서 면색을 무슨 색깔로 바꿔주래요? 하양입니다. 하양. 이렇게 하얀색으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요런 모양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글씨를, 요 글꼴을 굴림의 20으로 바꾸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글꼴이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요 도형 위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도형 안에 글자 넣기가 나옵니다. 여기 도형 안에 글자 넣기. 그래서 얘를 눌러주셔야 돼요. 눌러주면 커서가 깜빡깜빡 거립니다. 그래서 글씨를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크기는 얼마다? 20이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요거의 위치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놔주시면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글씨의 위치를 이렇게 놔주시고, 그러면은 중심도 잘 맞춰졌으면요. 하나는 선택이 됐고, 그 다음 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Shift 키를 눌러주고 이렇게 선택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끌어다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동을 하실 때는 이 위치가 어느 정도 맞는지를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쪽 끝에 맞는 것 같으니까 방향키로 약간씩 이동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놓고 마우스는 요 면색이 하얀 곳에다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좀 더 내려와야 되니까 저는 방향키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올 겁니다. 이 정도로 내려오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중간을 하나를 더 복사를 할 거예요. 그리고 간격은 이렇게 방향키로 조절을 해놔 주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까먹으면 안 되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작업이 뭐냐면 요 바닥에 있는 요 조그만 직사각형 모양 있죠? 여기 있는 색상을 변경을 해야 돼요. 색상을 이렇게 채도만 다른 색깔로 바꿔주셔도 되고 완전히 다른 색깔로 변경을 해주셔도 되고, 하여튼 중복되지 않은 어떤 다른 색깔로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색이 서로 다르게끔. 여기 안에다가 1, 방향키 아래로 내려가서 2, 또 아래로 내려가서 3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옆에 나와 있는 요 글상자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요 글상자는 사이즈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옆에 만들어 놓은 거를 보고 위치를 좀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보다 약간 아래로 내려온 것 같고, 여기 시작점부터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놔 주시고, 이렇게 만들어 놔 주신 다음에 뭐를 해 주시냐면 요 가장자리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하세요. 더블 클릭을 해서 기본은 사이즈가 없어요. 근데 선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선은 점선 또는 파선으로 바꾸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요 종류를 파선으로 변경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요 체육에 들어가서 면색을 없음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 색체육이 없음, 요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없음으로 변경을 해 주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글꼴을 도듬으로 바꿔주시고 크기는 18,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해놔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죠. 중고 거래 사기 수법과 예방. 아래로 이동할 때는 이렇게 방향키로 이동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방향키로 내려서 이렇게 온라인에서의 언어 사용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하나 안 한 게 뭐냐면 아까 요 1, 2, 3이라고 하는 요 주식회사 그림을 넣었는데 요 그림에다가는 하이퍼링크를 아직 못했습니다. 요 하이퍼링크는 언제 해야 되냐면 우리가 3쪽에 있는 페이지를 한 다음에 그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비나면을 선택을 해놓고 저장을 한번 눌러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저장 눌러주시고 다시 Alt, Shift, Enter를 눌러서 이제 마지막에 있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 가서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해주실 건데 이제 내용을 먼저 쭉 다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내용을 입력을 할 때 여러분들이 빈줄이 4군데 있다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제목과 본문 사이, 그 다음에 본문과 여기 있는 요 제목 사이, 그 다음에 문단 번호하고 또 표가 있는 요 범위 있죠. 그 다음 표 아래에 있는 요 제목에 들어갈 때는 빈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총 빈줄이 4군데가 들어가요. 이게 어디에 들어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입력을 할 때 아예 한자가 나오면 한자를 다 바꿔주시고, 특수 문자가 나오면 다 특수 문자까지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를 바꿔주실 때는 어떻게 바꾸냐? 여기가 만약에 갈치라고 나왔다 그러면은 한글을 먼저 입력을 하고 한자 키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가로 안에 있는 여기 한자가 먼저 나오고 한글이 나오고 또 한글이 나오고 한자가 나오는 유형 있죠. 우리는 어떤 거 한글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한자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특수 문자를 바꿔줄 때는 우리 단축키로 하는 게 가장 좋죠. 컨트롤 키하고 뭐 눌러주면 돼요? 엔터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키를 눌러주시고 엔터가 아니라 여러분들 컨트롤 키를 눌러주시고 뭐를 눌러야 돼요? F10이에요. 컨트롤 키하고 뭐를 눌러야 된다? F10이다.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 문자가 나오는데요. 여기입니다.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요 한글 문자표에 있는 요 정각기호 1번이에요. 그죠?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쪽에 도형의 모양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예 입력을 할 때 이 텍스트 문자까지 다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내용을 먼저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다 해주시고 나면은요, 여러분들, 요게 지금 요 각주가 있어요. 요 각주를 좀 넣어 주셔야 되는데, 요 각주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저는 지금 안 넣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주를 알면 입력할 때도 아예 각주를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각주는 요 인터넷이라고 나와 있는 요 넷자 뒤에다 커서를 놓고요. 요 입력에 가면은 여기 각주가 있어요. 여기 입력에 가면은 여기 각주 나오죠? 요 각주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맨 아래쪽에 문제에 보면은 이렇게 각주가 있는데 번호 모양만 잘 확인해 주시면 돼요. 요 기억이라고 나와 있는 요 번호 모양은 여기 있는 번호 모양을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얘를 눌러서 원문자 안에 들어가 있는 누구를 기억 요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각주 구분선 5cm라고 나와 있는 요거는요, 이미 5cm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로 별도로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 와서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렇게 기억이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는 이제 표를 아직 안 만들었는데요. 표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놓고, 요 표는 한 칸, 두 칸, 지금 세 칸이에요. 그죠? 표는 세 칸이고, 줄은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놓고 입력에 가서 표를 눌러주신 다음에 줄은 세 줄, 줄이 다섯 줄이죠? 줄이 다섯 줄, 칸이 세 칸이에요. 그죠? 이렇게 줄수와 칸수 헷갈리지 않게끔 이렇게 가는 게 줄이고 이렇게 내려가는 게 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줄에 세 칸 글자처럼 체크되어 있죠? 그래서 만들기를 딱 눌러주게 되면 왼쪽과 오른쪽에 딱 꽉 차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F5를 먼저 일단 세 번을 눌러요. 눌러서 아래로 몇 번을? 두 번을 늘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번을 늘려놔 주시고요. 여기 위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도듬의 10의 가운데 정렬이라고 나와 있죠. 얘를 먼저 누르도록 할게요. 도듬의 10의 가운데 정렬이다. 이렇게 해놔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 테두리를 할 거예요. 요 테두리가 왼쪽과 오른쪽은 없고 위아래는 이중실선이에요. 그래서 L을 눌러요. L을 눌러서 요 테두리 종류가 없음, 왼쪽, 오른쪽 설정 눌러주시고 다시 L을 눌러서 테두리 종류를 이중실선의 위쪽, 아래쪽 이렇게 눌러주시고 맨 첫 번째를 눌러서 다시 L을 눌러주신 다음에 테두리 종류를 이중실선으로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아래쪽 설정을 눌러주시고 여기 가면은 색깔이 있어요. 요 셀 배경색을 바꿔주라고 하는 요 색깔. 색깔을 바꿔줄 때는 C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C를 눌러주시고 여기 있는 요 그라데이션. 시작색은 뭐다? 노랑이다. 끝색은 여러분들 하얀색이에요. 그리고 유형 가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시작색, 끝색, 유형 가로가 잘 맞춰져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설정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 아래에 있는 표를 보면은요. 두 개가 여기 두 개 칸이 합쳐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두 개를 지정하고 합치는 단축키 뭐다? M이라 그랬죠. 요 M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M을 눌러주고 여기도 M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합쳐졌습니다. 그리고 칸과 칸 사이는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이동을 해주셔도 되겠죠.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고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용을 쓸 때는요, 여러분들 이 끝부분이 딱 맞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글자의 위치가 제대로 맞게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제 위에서 아래로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제목부터, 그래서 맨 위로 올라가서 여기 있는 요 제목이 여기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글꼴을 뭐로 바꿔요? 도듭. 그 다음에 크기는 18이다. 크기는 18. 진하게가 있고요. 가운데 정렬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 덧말 넣기라고 나와 있는 거는 요 부분이 덧말 넣기입니다. 덧말 넣기를 하기 위해서는 입력에 있는 옆에 있는 요 삼각형 모양 있잖아요. 요 부분을 눌러요. 그러면 덧말 넣기라고 하는 게 나와요. 얘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덧말에다가 사이버 폭력의 지도 방안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요 넣기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요렇게 들어가요. 그죠? 그리고 커서를 맨 앞에다 놓고 여기에 지금 보면 책갈피 이름이라고 하는 거를 넣으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커서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여기다 놓고 입력에 가면 여기 책갈피가 있습니다. 얘를 눌러주시고 책갈피 이름을 상담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넣기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책갈피를 했다라고 하시게 되면 아까 어디로 요 그림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서 하이퍼링크 해야 되잖아요. 이쪽에 가서 요 그림을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 입력에 가면은 하이퍼링크가 있어요. 얘를 눌러서 우리가 반드시 어디로 요 한글 문서로 가주셔야 됩니다.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쪽에 책갈피라고 나와 있는 곳에 요 상담이라고 넣은 요 글씨가 보이죠? 우리가 지정한 책갈피예요. 얘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여기 보면 여기 제목에 설정한 책갈피로 이동을 하라고 했잖아요. 바로 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넣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놓고 컨트롤 키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변하고요. 클릭하면 이쪽으로 넘어와요. 그죠? 요게 바로 하이퍼링크가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제목을 이제 다 완성이 됐고요. 여기 이제 문단 첫 글자 장식을 이제 해야 되니까요. 커서를 여기 앞에다 놔주시고 우리가 서식에 가면은 여기 문단 첫 글자 장식이 있습니다. 요거예요. 여기 서식에서 어디로 간다? 요 모양. 그래서 얘를 눌러주시고 뭐 요걸 눌러도 되고 여기에 가서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는 요 글자를 눌러주셔도 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몇 줄? 2줄이에요. 2줄. 그리고 글꼴을 여기 보면 굴림으로 바꾸라고 했고 여기에 보면 면색을 노랑으로 바꾸라고 했잖아요. 문제에 보면은 글꼴과 면색 노랑, 글꼴과 면색 노랑 요게 나와 있죠. 요거를 그대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설정 눌러주면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림을 넣어주셔야 되는데 요 그림은 4번을 문서에 포함해서 넣고 자르기를 이용하라 그랬고 크기가 이렇게 나와 있죠. 바깥 여백까지. 그래서 그림을 넣을 때는 커서를 이렇게 본문 안에 아무데나 넣어주세요. 그리고 입력에 가서 그림 가면은 여기에 가서 그림 몇 번? 4번이에요. 그리고 문서에 포함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열기 눌러주신 다음에 대강 그려주세요. 그리고 잘라야 돼요. 여기 자르기 바로 나오죠? 눌러서 요 그림만 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었을 때 잘라주는 겁니다. 한 번에 못 자르면 좀 나눠서 잘라도 되겠죠? 그리고 가능하면 이 하얀 공간이 많이 안 남게 잘라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잘라주시고 비나면 클릭한 다음에 더블 클릭 해서 크기를 40에 얼마? 35예요. 그죠? 35. 그리고 이 여백 있죠. 이 여백에서 바깥 여백 왼쪽을 얼마로 바꾸라고 했냐면 2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바깥 여백 왼쪽을 얼마로 바꿔라? 2로 바꿔줘라. 설정을 눌러주게 되면은 요 끝부분 있잖아요. 여기 있는 요 선의 요 끝부분이 여기에 이렇게 닿으면은 정확하게 맞게 됩니다. 요 부분이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면 을롱 사사 생수 맞죠? 그리고 밑에도 맞는지 봐야 돼요. 여기 보면은 가해자로 가해 학교 주어야 맞죠? 안 맞았을 때는 이 그림을 클릭하고 방향키로 조금씩 이동을 해주셔서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제목 부분들을 바꾸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글꼴하고 크기만 먼저 바꾸는 거예요. 글꼴하고 크기만 굴림에 18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글씨만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모양에 가주신 다음에요. 여기 글자 색은 하얀색, 음영은 뭐예요? 빨강이에요. 이게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빨강이다, 하양이다 라고 하는 거를 문제를 보고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정을 눌러놔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있죠. 여기 표 위에 있는 거. 이 부분도 범위를 먼저 지정해서 굴림의 18을 먼저 바꿔주시는 겁니다. 굴림의 18 바꿔주시고 이렇게 강조점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요 밑줄이 있고 강조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밑줄에는 이 특수 문자에는 밑줄이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범위 지정해서 밑줄 이렇게 바꿔주시고 사이버만 범위 지정해서 글자 모양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요 확장 탭에 들어가서요. 요 강조점에 뭐다? 요 체크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요 원인도 범위 지정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글자 모양에서 요 기타 강조점 있죠? 체크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설정 눌러주시게 되면 체크가 바뀝니다. 그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요 아래로 내려가면은 표 아래 또 여기 제목이 있죠? 또 범위 지정해서 도둠의 24로 바꿔야 되고 진하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오른쪽 정렬 해주시고 여기에 보면 장평 105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모양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요 기본 탭에 가야지만 여기 장평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장평을 얼마로 요 기본에서 요 장평 요 확장에는 강조점이 있는 거고요. 그죠? 설정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요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되는 이 부분에 요 마지막에 해야 되는 문단 번호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요 부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요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일단 범위를 지정을 해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서 줄 간격을 먼저 바꿔주세요. 여기 나와 있는 줄 간격 얼마? 180이에요. 얘를 눌러서 줄 간격을 180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여기에 있는 요 문단 모양의 요 번호 모양 있죠? 요걸 이제 맞춰주셔야 돼요. 요걸 어디서? 문단 번호에서. 그래서 오른쪽 버튼을 딱 눌러주게 되면은 글머리 펴미 문단 번호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은 모양이 없을 때는 이 첫 번째 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얘를 눌러주고 요 사용자 정의로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누르고 일수준에 해당하는 번호 모양은 요거 1번이에요. 맞네요. 그죠? 그럼 위치만 여기는 번호 위치만 어떻게 요 일수준은 20의 오른쪽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20에 그 다음에 정렬은 뭐다? 오른쪽이다. 바꿔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여기 나와요. 그죠? 이렇게. 그럼 이제 이번에는 누구다? 이수준이다. 이수준의 번호 모양은 지금 이렇게 생겼죠. 원문자 안에 1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번호 모양에 들어가서 원문자 안에 있는 이 번호. 그런데 여기 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점이 있어요. 이 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여기 가서 없애는 겁니다. 커서 놓고 점을 지워주시면 돼요. 그럼 사라진 게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또 번호의 위치는 여기서 바꾸는 거예요. 번호 위치는 여기 30의 오른쪽이라고 나와 있죠. 이쪽에 30의 이쪽에 보면 오른쪽 나와 있죠. 그래서 얘를 30으로 바꿔주시고 오른쪽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들어간 게 보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일단은 또 설정 한번 눌러주시면 일단은 다 1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럼 2수준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과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범위를 지정을 해서 여러분들 어디에서 여기 있는 요 서식에서 요 서식에 가면 맨 끝에 여기가 수준을 올리고 내리는 건데 우리는 지금 내리는 것만 필요하니까 요거를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얘를 한번 눌러주시고 다시 여기 가서 한 번을 또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1수준을 2수준으로 변경을 한 거예요. 그죠? 저장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글 하실 때는 시간 측정을 해봐서 내가 시간 안에 얼마큼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신 다음에 순서를 정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김쌤 채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안녕.